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미국 CNN 한국 내란 수사 확대에 따라 대통령 출국 금지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구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 영상에서 저는 윤석열이 2차 계엄령을 시도하면 미국에서 개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 소식은 1차 계엄령이 일어난 상황에서 보험 같은 소식이기도 하고 다른 입장으로 살펴보면 내정 간섭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소개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이라면 신처럼 여기며 바이든이 준 명언을 소중한 선물처럼 자기 직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흐뭇해하는 윤석열에겐 충격적인 소식일 것이고, 이 소식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수사하는 검찰, 경찰, 공수처에겐 아직도 미약 하나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눈치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소식인 것입니다. 또 지난번 탄핵 투표를 보이콧한 국민의힘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소식입니다. 아직도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면서 외신에 들어가 영어 댓글로 윤석열을 옹호하는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도 윤석열을 비판하는 영상에 들어와 정체의 정자도 모르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맞다고 주저리 일배 논리를 펼치는 뇌가 없는 족속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 사이버 레카들이 무더기로 골로 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을 알아보는 듯 합니다. 이 사이버 레카들도 대부분 일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을 지지해 왔습니다. 또 구구 유튜버들도 이 쓰레기들과 거의 성향을 같이하며 유튜브 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이유도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너무나 얕은 지식으로 시청자들을 혹세무민하기 때문에 정치클래스TV로 처음 유튜버를 시작했습니다. 그 채널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극우 유튜버들의 허접한 논리도 많은 팩트체크로 그들의 허접함을 알렸고, 사이로 부정선거 주장도 그들의 주장하는 무려 17개의 증거라는 것을 모두 증명해서 그들의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이 극우 유튜버들과 일베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논리가 무너지면 또 다른 음모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정치를 잘 모르는 10대 청소년을 현혹하고 60대 이상의 맹목적 반공주의자들을 현혹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청소년들의 코 묻은 돈과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돈벌레들입니다. 정말 이들이 허접한 인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박근혜를 물고 빨다가 박근혜를 탄핵시킨 윤석열에 빌붙어서 기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념도 줏대도 없이 돈을 쫓아가는 돈벌레들입니다. 그것은 내란 수계를 보호하는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때 몰락했다가 간판만 받고 개같이 부활합니다. 이들은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되어도 또다시 간판을 받고 또 부활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차저차해서 2번은 속아도 3번은 속지 않습니다. 국힘 윤상현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1년이 지나면 다 잊고 다시 지지해준다. 이런 것들을 뽑아주는 극우들과 일베들은 결국 같은 수준의 것들을 뽑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란 수계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베와 극우 유튜버, 공범자 국민의힘, 그리고 기레기 집단 조중동, 윤석열이 탄핵되면 절대적으로 같이 정리되어야 할 집단들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탄핵 영상에 달린 일베들의 댓글들이 하도 한심해서 잡소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윤석열 출국 금지 소식을 전하는 CNN 소식입니다. 검찰이 지난주 계엄령 시행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 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은 토요일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정치적 생존은 이제 엉망진창입니다. 국가의 위기에 처한 지도자에 대한 출국 금지령은 월요일에 부패조사수사본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당은 이전에 윤의 사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고, 대통령이 국가를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정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이 화요일 늦은 시간에 충격적인 텔레비전 발표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한국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봤습니다. 계엄령에 저항하여 시위대는 윤의 사임을 요구하기 위해 밖에 모였습니다.
극적인 밤,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밖에 배치된 약 300명의 군인을 뚫고 지나가며 대통령이 법적으로 따라야 할 법령을 차단하기로 만장일치로 투표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일방적인 명령을 뒤집은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지속된 군사 비상사태 선포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9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한 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의 군사 독재 정권하에 부과된 계엄령의 잔혹함으로 인해 전국은 여전히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윤은 계엄령을 선포하려다 실패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한국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윤은 이분간의 연설에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저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이 윤 씨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리기로 한 것은 지난주 계엄령이 선포된 후 국회를 습격하라고 군대에 명령한 것에 대해 한국 특수부대 사령관이 사과한 데 따른 것으로 그는 자신이 군대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한국군 707 특전대 사령관인 김태현 대령은 월요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했던 당시 국회를 습격하도록 군대를 승인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령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국회로의 배치를 명령했습니다. 197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현장 사령관으로서 저는 헬리콥터로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건물을 봉쇄하고 정문과 뒷문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창문을 깨고 건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만약 전투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면 모두가 죽었을 겁니다라고 그는 덧붙입니다. 이 병사들은 이 상황의 가장 비극적인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잘못은 무능한 지휘관의 명령을 따른 데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김현태 대령 또한 혼란스러운 밤 동안 군인들을 착취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그날 밤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 중 하나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 안기령 씨가 군인의 총을 움켜쥐는 영상으로 의원들이 국회 건물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 군인들과 대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김현태 대령은 단지 자신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 군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금 내 병사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인 아내와 아이들은 이 모든 일이 고통스럽게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김 대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저는 그들이 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찰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다른 고위 간부들을 반역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은 일요일에 검찰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제가 외신 소식과 해외 반응을 계속 전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의 탄핵 노력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에서 언급했듯 아직도 윤석열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와 국제에서 모두 왕따가 되어가고 있는 일베와 극우 쓰레기들이 보고 느끼는 게 있으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해외 주요 언론에서 윤석열을 성토하는 기사가 나오면 그 외신들까지 좌파 언론으로 몹니다. 하기사 박근혜 정권 때는 얼마나 외신에서 자신들을 무시하면 한국의 구구들이 영자신문을 만들어 기사를 내고 그것을 외신에서 나왔다고 자의를 하곤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우파 언론은 이런 언론을 말하나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탄핵되는 그날까지 힘내시고 끝까지 싸웁시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